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바로 볼게요. 자, 우리 헌법 29조죠. 국가배상청구권. 그다음에 바로 이제 형사보상청구권이라고 28조는 또 바로 민문제로 나왔어요. 위아래가 조금 순서가 그렇지만 16번 바로 볼게요. 국가배상청구권. 섬유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 심의의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예전에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배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도록 필요적 전치사안이었는데 위헌 결정 받지 않았어요. 알아서 법이 개정돼서 지금 배상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바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국가배상 절차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는 안 맞는 지분이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5.18 민주화. 제가 이런 얘기했죠. 보상법이라고 했죠. 5.18 보상법. 자, 보상법하고 배상은 엄연히 다른 거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았다 해서 배상금 청구할 수 없다. 그거 관계없다고 했죠. 따라서 보상에는 또 위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보상은 적법한 절차, 재산적 피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주화 보상 운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유족,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 자, 일단은 보상금에 동의했다 해서 이게 손해배상을 상하는 보상금이에요. 보상금. 손해배상이 아니라 상응하는 거니까 상응하는 거 한다 해도 보상금에는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소극적 위자료, 소극적 손해배상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위헌이라고 했죠. 이거 유명했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화해 성립을 간주.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재판상 화해는 기판력이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간주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쉽게 해서 침해다. 맞는 지문이죠. 과도한 제한이 바로 침해니까요. 2번이 맞네요. 3번 법관의 재판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법관이 법률을 그대로 재판에 쓰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비례원칙, 일반원칙에 준해서. 그래서 따라서 법대로 재판을 안 했다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이成立되는 건 아니에요. 명백히 반하는 재판, 어떤 거요?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거지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 되는 건 아니다. 발생하는 것이다. 틀린 질문. 4번 행위에 근거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23년도에 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 중에 그 근거가 된 전제가 된 법률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통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24년도에 재판 확정이 돼서 법률이 위헌 결정받았다. 그럼 23년도에 공무원이 집행할 당시에 24년도에 이게 위헌 결정 받으리라는 걸 누구나 다 명백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23년도 공무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행위는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살펴봐야죠. 따라서 위헌 결정했다 해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 이거 많이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서 소극적 위자료까지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건 5.18 특별법뿐만 아니라 보상금에 관한 판례는 다 동일한 취지예요. 정답은 2번이었다. 자, 28조 형사보상청구권이 17번으로 되어 있어요.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조죠.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무슨 판례가 있었어? 무죄라고 해서 판사님이 땅땅땅 형식상 무죄만이 아니라 실질적 무죄도 형식상 무죄와 동일하게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거 안 두면 위헌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무죄가 아니었어. 유죄였어. 어떻게? 특별법이 위헌 결정 받아서 재심을 청구했고 일반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더니 기존의 특별법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거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1번 위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체 자유에 관해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지 실질적 무죄도 들어간다. 2번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5년 생각나시죠? 1년 너무 짧다. 헌법 불합치 3년, 5년으로 자 이렇게 갖고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5년 이건 맞는 지문. 그래서 1번이
자,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1번이 바로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인데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3번 형사보상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맞죠? 일단은 같은 원인에 따라 같은 원인에 요게 포인트였어요. 같은 원인이니까 어차피 받은 것만큼은 공제해야죠. 맞습니다. 다른 원인이라면요. 당연히 그거 받았다 해서 받은 걸로 보면 안 되죠. 자, 4번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그러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그 유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산권에 해당되니까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 3천만 원 이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더하여 보상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는 그 손실액도 보상하는데 유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30조죠.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자, 이거 뭐라 그랬어? 이 범죄 피해자는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의 피해자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국내에서 생명, 신체, 외국에서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 거. 자, 1번.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구조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의된다고 인정될 때는 이거 매번 나왔잖아. 여러 번 나왔어요. 기출지문. 하지 아니한다 해서 단정적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니 할 수 있다. 임의적 표현이에요. 임의적. 요거 매번 기출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제외한다 해도 침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그 방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있어요? 틀린 질문이잖아. 없어요. 3번.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원인으로 해서 국가배상 그 밖의 법령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죠. 이것도 자, 분명히 1번 지문에 아니할 수 있다. 그건 임의적으로 되지만 이거는 당연히 해선 안 된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아까 앞에서 1번 지문은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련성이 있거나 그러면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는요. 자, 결국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 요 판례였어요.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같은 원인으로 여기 같은 원인으로. 그러면 앞에서도 보상금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야. 같은 원인으로 똑같아요. 여기도 범죄 피해자 구조청권, 형사보상청권 똑같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아니한다. 4번 범죄 피해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발생한 안날로부터 여러분 구조 대상 피해로 인해서 돈 주세요 라는 건 3년 10년이고요. 돈이 결정되고 나서 소멸시효가 2년이었어요. 결정된 뒤에 문제인지 아니면 지급 신청을 하는 문제인지 잘 골라야지. 이건 3년 10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정확하게 틀리고 뭘 정확하게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19번 볼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자,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의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재혼하면 솔직히 말해서 유족연금이 뭐예요? 같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같이 기여한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재혼하셨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직생활을 같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여한 건 아니잖아요. 자,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 그 보험료. 이것도 생각나세요? 최신 판례 전체 기간 중에 낸 기간하고 안 낸 기간 비율을 따져보니까 3분의 2가 안 돼. 그러면 사망했을 때 사망이시금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유명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사건.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제한한 구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요양급여 실시, 그에 따른 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 급여 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법 및 항목, 필요한 사항을 당연히 이건 세부적 기술적 사항이니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건 법률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건 일반론. 네 번째,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자활사업 참가 조건 부과.
생계급여를 하면서 자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긴 해줘야죠. 왜? 여러분 기초생활수급비는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부를 해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참가 조건을 부과하는 거. 이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참가 조건을 부과 유예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정하면서 입법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국가 실현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이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반하지 않는다 사건이었잖아.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17년 판례긴 한데 그래도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20번 볼게요. 자,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된다. 조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라면 문제 안 되는데 검정고시 누가 하는 겁니까? 사인과 사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국가가 실시하는 거잖아. 공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인과 사인 간 하는 걸 공교육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국가가 하는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로서 과소보금지 원칙의 문제야? 아니면 국가 대 국민 간의 문제야? 국가 대 국민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 11세 미만자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 고등학교 졸업한 자퇴했을 적에 6개월 제한되는 거. 이거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문제예요. 따라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문제가 과소보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한마디로 30조 2항. 이걸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과소보금지 원칙을 더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판례였어요. 자, 2번. 자,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퇴학 날부터. 그래, 요 판례 요거라니까.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하고는 침해한다?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과소보금지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해갖고 자의적으로 내신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한 조치잖아. 과잉금지 원칙.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과소보금지 원칙이 아니었어요. 3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생각나죠? 자사고 사건 일반고등학교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자, 동시 선발을 하게 되면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있고 자사고의 학사학 운영 자유를 침해하므로 자사고를 후기 학교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의 권한 범위 내에 일탈했다? 일탈하지 않은 거 아시죠? 이거 같이 취급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특목고하고 다르다. 자, 4번 서울대학교 23년 자,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중 저소득층 특별전형 모집 인원을 모두 수능 및 주주 전형으로 자, 이거 제가 그랬잖아. 더불어 같이 갑시다 해갖고 EBS 방송국에서 몇 프로 이상 내도록 한 거 하고 지역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인재 이렇게 추천으로 인해서 뽑는 건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불합리하게 박탈한 건 아니다. 뭐 일반론이었잖아요. 최근 판례기도 하지만 자, 결국 적절한 것은 4번 지문이었어요. 자, 우리 근로의 권리 32조죠. 적정임금, 최저임금제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로는 땀을 흘리는 거니까 단체는 안 된다. 조합, 단체 안 된다. 이렇게 개인, 인간이 누리는 권리다. 그러면서 근로. 자,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1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상여금도 보수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복리후생 B 그 성질이나 실질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급하고 똑같다. 월급 보수에 들어간다니까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이것도 최근 나왔던 판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을 적용 위해서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 시간 생각나요? 주 몇 시간? 뭐 요즘에 보니까 뭐 52시간, 뭐 54시간 별 얘기 다 하잖아. 근데 최단기 근로자 생각나? 15시간 미만? 그는 아무래도 퇴직금 산정하는 공무원, 근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사건하고 또 가정부 사건 생각나죠?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 두 가지 사건은 기억하셔야죠. 따라서 해당 임금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지급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지요. 요게 틀렸죠. 죄송해요. 제 기기가 제 손에 착착 안 달라붙네요. 기기하고 뭔가요? 자, 3번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 입국한 외국인 생각나요?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 받아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자유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안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간의 정성을 주지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뭐 이런 말 했던 것도 따라서 14일 내에 퇴직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간 만료됐을 때 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보험료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한 건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지요? 14일 사건. 4번 가구 내 고용활동, 최근 판례이기도 하죠.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 이거 가정 보조 활동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 퇴직금 적용받는 근로자의 이런 적용받는 근로자성을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판례도 같이 최단기간 근로자 사건하고 요거 가구 내 고용활동 요 사건 반하지 않는다. 자, 근로상권 33조 문제. 33조. 늘 나오죠? 33조 뭐였어요? 그 일반 국민 근로자는 누구나 다 근로상권이 있다. 1항인데, 근데 왜 만들었다? 있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당연히 있는데. 사용 목적을 뭐로만? 근로조건 향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목적상 한계 조항이었죠. 그래서 사망에 뭐라고 돼 있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 중에 그분들은 단체 행동권에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고 2항에는 뭐라고 들어있어요? 원래 공무원은 없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라 라는 의무, 헌법적 의무를 부과한 조문이다. 그래서 1, 2, 3항 반드시. 그래서 1번 교원, 특히 초중 교원은 단체 행동권을 두지 않고 대학 교원을 근데 단체 행동권을 둬야 되는 고등교육 근데 그분들을 못하게 하면 그건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 생각나시죠?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주 유명한 판례 맞네요. 그대로. 그다음에 2번 출입국 관리 법령에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취업 자격이 없다. 자, 근로자의 범위. 자,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서 그 법하고 이 법은 서로 다른 법이에요. 출입국 관련 법령하고 노동관계 조정법은 서로 다른 법이지. 그래서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라고 해서 아니죠. 근로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면 당연히 근로조건, 근로조건과 그다음에 정당한 보수,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당연히 근로의 자유는 포함돼요. 3번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소극적이죠.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죠. 전부 다 소극적 자유. 여러분 근로상권에는 단결을 해야 되죠. 적극적, 다만 개인적 단결권, 단체적 단결권, 소극적 자유는 33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죠. 따라서 자, 그러면 33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 그 기본권이 아닌가요? 21조 10조 상의 기본권은 맞아요. 따라서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다. 포함되지는 않죠.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이거 국가 중요시설, 그다음에 항만, 공항 나오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특수경비원에게 정상적인 어떠한 근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판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하지 않는데 맞아요.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은 맞는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공무원이세요? 물론 국가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공무원에 준해서 32조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빼놓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없어요. 그게 아니야. 이분들은 33조 1항에 근거해서 단결권, 그 다음에 교섭권, 그다음에 체결권도 포함되지만 행동권 이걸 인정하는 그런 분들에서 예외를 둔 조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3조 1항과 관련된
법률로보 조항의 한계, 제한의 문제지 33조 2항과 3항 문제는 오히려 요걸 노린 거야.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정답 지문과 관계없으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오신 분들은 몰랐죠.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공항항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자, 그분들은 단체 행동권 같은 단결권을 주지 않는 근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33조 1항의 예외를 해당하는 거지 2항과 3항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차피 이거 1번 지문을 맞춘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시험에 직접 임하시는 분들은. 자, 23번 환경권에 대한 설명 35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조 4, 8차 5공화국 때 들어온 조문이죠. 자, 국가가 국민의 건강, 쾌적한 환경, 생활을 권리에 대한 보호물을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일반적으로 4인과 4인 간의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35조 2랑 모든 국민은 조문 문제 들여나왔다. 35조 1항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좋아. 제가 그랬죠? 환경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만 갖는다. 국민도 함께. 국가는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은 이렇게 붙어야지. 국가만 갖는 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 환경 침해는 오히려 국가보다도 국민들이 더 많이 피해를 지죠. 공해 공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이거 뭐 국가가 하는 거야? 국민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래서 국민만 해? 그것도 아니지. 국가, 국민 모두가. 하고 좋은 문제 드디어 한 문제 냈네.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3번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환경권, 자, 자유권적 성격, 그다음에 사회권적 성격 모두 다 갖는 종합적 기본권. 4번 일상생활의 소음을 제거, 방지, 정원의 환경, 생활할 권리 당연히 환경권 내용이고 소음 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기본권 보호물을 최대한 다 아무것도 안 했다 해서 보호물 위반 사건도 생각하셔야죠. 정답은 조문 문제였어요. 제가 그랬죠? 조문 문제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려웠어요. 자, 36조에 해당되는 24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1번 8촌 이내 혈족 이것도 세밀하게 보셨어야 돼. 이게 8촌 이내 혈족이거든요. 인척이면 혈족이니까 이건 아버지 쪽이라는 거야. 아버지 쪽으로. 이쪽으로. 인척은요. 혈족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법정 혼인에 따라서 인정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인척이라는 말을 하고는 이거는 어머니 쪽. 옛날에 어머니 쪽 인척으로 8촌 이내 요거 동성동본 그러니까 8촌 이내 이거 못하게 한 거 이거 너무 넓다. 그래서 너무 넓다. 금지한 거는 요게 위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4촌으로 낮아졌단 말이야. 뭐 헌법 불합치긴 하지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을 금지한 거 이거는 합헌이에요. 근데 뭐가 위헌이었냐고요? 헌법 불합치 이게 위헌이었어요. 8촌 이내 이미 혼인한 사람은 금지를 위반해서 혼인한 자에게 혼인한 경우 이 혼인을 무효로 보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걸 무효로 보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요게 위헌받았어요. 이게 무효로 보는 규정. 요게 무효로 이거. 왜냐면 이게 예외가 뭐 자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유효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무조건적으로 8촌 이내 너무 넓다. 그래서 혼인을 했다 모르고 혼인한 경우에 무효로 본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확하게 혼인을 금지한 규정 자체는 합헌이에요. 하지만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혼인을 한 경우에 무효로 보는 규정 요게 위헌받았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서 자세히 안 본 분들은. 그래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 처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데. 힘들죠. 이거 어려운 지문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자 8촌이네. 이거 위헌이다.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1번 탁 찍고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큰 지문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합헌이에요.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에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걸 위반해서 혼인했을 때 무효로 보는 요게 위헌이었어요. 아 진짜 1번 너무했다. 1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아유지권 바로 나왔죠. 기본권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본권 아닌 것 중에 육아유지권. 따라서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 인권. 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 행복추구권 10조 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규정한 37조 1항에 따라 중요한 기본권이다. 틀린 지문. 3번 볼게요.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 주장같이 양육비, 채권, 집행, 권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 명시적 입법을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혼인과 가족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주세요, 얼마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은 추상적 기본권. 입법적 마련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부여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명시적 입법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4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이거 기본권이라고 했잖아. 최근 판례기도 하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법률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니까. 그래서 만든 지문이 3번이었어요. 어려웠어요. 36조 치고 어렵게 낸 문제예요. 왜냐면 36조는 대부분 학생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내는데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자, 25번 제 진술거부권 12조 문제 생각나시죠? 12조 2항 진술거부권 자신의 범죄 형사상 범죄 진술 거부. 그런데 판례로 자 육군장교 민사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 군 안에서는 직접 본인이 보고 들어가는 것 최신 판례죠.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바로 틀린 지문. 두 번째, 피의자가 수사기관 심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거부권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절히 진술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피의자 후방에 앉아라. 목적의 정당성도 깨진 판례. 후방에 앉는 걸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죠. 3번 볼게요. 대체 유류 제조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자 이건 뭐냐면 국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주세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세하고 담배 이게 가장 세금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세를 요거를 자 탈법으로 안 내려고 유를 제조했다든지 대체유를 제조해서 판매하다 적발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냐면 스스로 보고해라. 그래갖고 탈세한 금액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탈세했다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범죄가 될 확률은 높지만 바로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체유를 제조했다고 신고하는 것,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없고 그건 법 위반,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무 이행 시 과세 절차 곧바로 석유법 위반죄로 처벌을 위한 자료 수집, 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유사 석유 제품 제조,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그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대체유를 제조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건 그거 자체는 형사처벌을 위한 자기범죄를 자인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저도 예전 판례고 그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 성매매한 자를 형사처벌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구분하는 처벌적 범죄화는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서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판매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판 사람, 산 사람, 또 성매매 장소를 알면서 제공한 건물주 형사처벌한 거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진술거부권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대체유류 신고제도는 형사 절차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하는 걸로 볼 수 없다. 3번이 정답. 자, 10조 행복추구권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협의상 이용. 합의가 중요하잖아. 그럼 법원에 나서 스스로 우리 합의했어요 라고 진술을 해야지.
따라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출석,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침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 금융거래를 정보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사건, 침해했던 거 생각나시죠? 금융신명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침해다. 침해하지 않는다. 나는 틀렸네요. 자, 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들렸네요. 만성심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 수가 기준, 이거 침해하지 않죠. 투석이라고 하잖아. 투석시라고 하는 거. 이것들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틀린 지문은 나, 다, 라. 정답은 3번. 자, 27번 평등권 평등원칙 11조죠. 가정적절한 것은 1번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달리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육직 인건비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자, 이 법 요거 유명했던 판례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일단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우리 알잖아. 뭐 사설 단체가 하는 거 비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따라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2번 국립 묘지 안장 대상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분은 제외. 이거 합정할 수 없도록 한 거 침해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이것도 틀렸죠. 그다음에 3번 사관생도 교육기관, 이거 최근 판례잖아요. 사관생도 소유기간 또 공중보건이, 자, 그때 4주 훈련기간, 이거는 그 사람 공중보건이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거, 마찬가지 교육기관을 현역병 등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산정 기초가 된 군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거 반한다 볼 수 없다. 3번이 옳은 질문. 4번 91년도 개정된 농어촌 의료법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인사로 복무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이 이후에는 공중보건인사로 근무한 사람, 그걸 재직기간 합산해서 근무기간을 보는데 이전에 있는 사람 보지 않는다? 똑같이 근무기간을 했는데 왜 그건 산입 안 해요? 따라서 이게 산입하지 않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이것도 틀린 지문. 따라서 맞는 지문은 3번 지문이었어요. 자, 28번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거. 1번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이거 생각나세요? 음주운전 전력 다시 한 번 했는데 또 다시, 그러면 똑같아. 이게 항만이든 뭐 비행기든 똑같이. 자, 이거 해양안전법 조항인데 위반된다라고 했던 조문이었어요. 2번 했는데 무조건 가중처벌 면허 취소, 그건 위반이죠. 함진한 것은 반하지 않는 거고. 자, 2번 예비군대원 부재시 소지통지서 사건 아시죠? 성년인 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찌됐든 자신의 과실로 또는 실수로 전달을 안 해줬을 때 형사처벌하는 거, 누가 봐도 반했다 사건, 위반했다, 이건 위반되지 않은 게 아니죠. 자, 3번 주거침입 강제, 이거 주거침입죄하고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이걸 결합했을 때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의 질이 조금 더 악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뭐라 써?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거는 합헌이고, 하지만 무기 7년 이상, 이거는 위헌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 5년까지 하단이 5년이면 이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하단이 7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중대범죄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중할 여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위헌, 이건 합헌,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판례가 2개 다 있었어요. 최근 판례가. 따라서 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거, 그럼 반했다. 그럼 반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니까 1, 2, 3번 다 틀렸네. 4번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금품, 그 밖에 이익 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의 징역, 이거 반하지 않았던 거 생각나시죠? 아무래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금융회사 임직원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거니까 아무리 사인단체일지라도 공익성이 높다. 이 정도의 가중처벌 5년 반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29번 볼게요. 성범죄 진상정보 등록.
드디어 나왔어. 신상정보 등록. 제가 신상정보 등록하면 자,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거요? 첫 번째, 자, 범죄 확정됐을 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거 다 폰인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위헌. 또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됐을 때 일률적으로 예 없이 10년간 20년간 그것도 위헌. 그다음에 최근에 최근친 사진 1년에 한 번씩 자, 그 성범죄 그 신상 등록 말고 최근친 사진 그 합헌. 그 정도 외우셔야죠. 1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필요죠. 그러면 침해다. 침해하지 않는다. 바로 틀렸죠. 두 번째,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유죄 판결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는 거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이것도 틀렸죠.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유죄 판결 확정된 자 신상 등록 대상자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이건 20년 범위 내에서란 말이 없이 20년간 그러면 이거 침해라고 그랬잖아요. 침해한다. 3번이 맞네. 4번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해야 하고 이 정보가 변경됐을 때도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건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30번 우리 표현의 자유 21조죠. 적절한 것은 인터넷 언론사 딱 나오면 우리 선거운동 기간 중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니다.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가 있다. 실명 조치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언론사 입장에서 뭐라고 써? 기본권은 언론사 입장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간다. 기본권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자 지도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알겠죠?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 명확성 원칙이 아니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지. 그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침해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침해한다, 위배된다 이것만 보고 이거 맞는 집이다. 큰일 났어. 이것도 어려운 명확성 원칙과 관련이 없었죠. 두 번째, 변호사, 소비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생각나요? 그래서 당근에도 변호사 광고하게 만들었다. 이거 위헌받았다.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 2번이 맞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광고 금지기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번이 맞죠. 거기다가 3번 최근 판례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글을 남길 때는 실명 조치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실명 조치를 하도록 한 거 그건 침해하지 않는다였잖아요. 침해한다. 요거 틀렸고 4번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선거일 전 90일 자기가 후보자 나갔는데 누구였어? 이 사람이 유명한 지필가, 유명한 예술가. 그러면 선거와 관계없이 칼럼 이런 거 게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가 침해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2번이었어요. 변호사 광고 사건. 자, 31번 볼게요. 집회 자유. 자, 표현의 자유 연장이죠. 단체적 표현의 자유, 집회 자유 설명 가장 적절시 하는 거.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생각나시죠? 최근 판례 대통령 관저에서 일률적으로 예의 없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해버리면 금지하는 것은 모든 이 말이 뭐야? 일률적으로 같은 말이잖아.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거 아시죠? 정답되기 어렵다. 맞는 질문. 자, 두 번째 미신고 시위로 인해서 미신고 시위가 불법 시위나요? 그건 아니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직접적 명백한 위험이 발생. 이래야 불법적 집회가 되고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달성하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맞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이 있어야 불법적 집회고 해산 명령 대상 집회가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요 말이 나왔죠. 뚜렷이 벗어난. 그러면 이제 수집해야죠. 정보 수집해야죠. 해산 명령 해야죠. 이런 거 나와야죠. 정보 수집, 촬영, 그다음에 해산 명령. 질서 유지를 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건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네 번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형사처벌 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에 위반하여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침해한다. 왜? 재판 100m 이내 전면적 금지. 이건 위헌이잖아요.
무조건적 예의 없이 이러면 침해한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32번 양심의 자유. 자, 이 올해 40문제 중에 하이라이트급 아닐까? 어려웠어요, 이 문제. 진정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가나다라 조합 문제도 아니고 개수 문제까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라이트 문제급 중에 1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다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볼게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실상 당사자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건 아니죠. 병역 거부가 양심이 도덕적 사회 질서 윤리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양심을 표현을 했다 해서 그게 정당하다? 그것도 아니죠. 보호돼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 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과 같이 여러분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아침에 해가 떴어요.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안 되지. 사실관계 확인과 같이 가치,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이건 빼야지. 아침에 해가 뜬다가 무슨 양심적 문제예요. 객관적인 또는 역사적인 과학적 이거는 양심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 틀린 지문이었고요.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사회윤리 가치와 동일하면 양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아니다. 그런 논리로 쓰면 안 된다. 가나다가 모두 틀린 지문이었어.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요거 양심의 자유를 확대했던 논리 아세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사건.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또는 간접적 강제가 될 우려가 있다면 양심의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지만 결론은 반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 사회적 재비용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크다. 공익이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 실현의 자유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맞네. 드디어 4번이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결론은 양심의 자유를 논의하는 건 맞는데 반하지 않는다. 자, 라번 볼게요. 자, 마번 볼게요. 병역, 종류, 형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5가지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역 종류 조항은 대체 복무자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만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려웠어요. 왜냐고요? 자,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그러니까 병역 종류를 이행해야만,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역 의무 이행에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그럼 뭐야?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어. 또 효과는 있었어. 이게 효과는 없어? 효과는 있었다고. 근데 대체 복무제라는 표현을 쓰면 충분히 갈등 관계를 충돌 관계를 스무스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건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걸 반했고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이거는 반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내더라고. 그래서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에 해당한다고,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적합성은 수단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가 아니다. 그래서 마번도 틀렸어요. 가나다, 마까지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마지막 수범자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굳이 그거 선택 안 해도 충분히 이게 뭐야? 준법서약서. 그는 수익적인 거. 그거 안 해도 당연히 자신의 양심을 충분히 지킬 방법이 있어. 그럼 그건 양심의 자유 침해 논의가 대상이 아니었다. 준법서약서. 그래서 바가 맞는 지문이었고요. 가나다, 마가 틀린 지문 4개였어요. 어려웠다니까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40문제 중에 순서를 세우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왜? 나머지 맞춰도 이게 마가 뭔지 모르면 결국 몇 개를 골라라니까 이건 바로 틀릴 수밖에 없죠.
자, 33번 자격 면허 허가 취소 직업의 자유 15조. 옳지 않은 거 자격 면허 딱 나오면 뭐예요? 우리 주관적 사유에 관한 선택의 자유. 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1번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최근 판례죠. 자격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 경우가 아닌 거 이게 1번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이거 너무 폭넓다. 이거 요번에 경찰학에도 나왔던데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따라서 반한다. 이거 경찰학 문제에도 나왔더라고요. 참,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내고 경찰학에서 부정 취득하지 않은 기존 보유 운전면허까지 필요적 취소토록 한 거 너무 포괄적이고 필요적 취소토록 한 거 이거 침해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은 경우는 1번밖에 없었어요. 3번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동력 수상 내적기구 이용해서 범죄를 행위한 경우 필요적 취소토록 한 거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 또 시설 경비업 생각나죠? 경비업 시설 경비 이거 최근 판례잖아. 그래서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 업무 이외에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예요. 침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따라서 네 필요적 취소 침해 그다음에 자 거짓이나 너무 자 포괄적이다 침해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34번 자 마지막에 있는 30번 이후의 문제는 솔직히 그 아까지 선택 그러니까 몇 개 문제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 최신 판례를 이용해서 무난하게 최신 판례를 좀 보신 분들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시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쪽은 쉬웠는데도 시간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번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자 최근 판례 서면 사과를 요구하는 거 침해 아니다. 침해한다.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 지역 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 돌봄 취약 아동을 우선적으로 그렇다 해서 반드시 채우라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일반 아동하고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지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경찰 보도대로 배포 기자 취재 요청 응하는데 수갑을 찬 채로 유명하죠. 이거 침해했던 판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죠. 3번도 틀렸네요. 4번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안 검색 마친 승객에 대해서도 또다시 촉수 검사로 자 국가 간의 합의로 조약을 맺어서 더 강한 조사를 하도록 한다 해서 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4번이 맞는지만. 자,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죠. 감초 문제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4항 문제였죠. 옳지 않은 거 수용자가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사와의 무기대 등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 미수 등의 사건 수용자이면서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미결 수용자가 같은 지위에 있어서 수용자의 변호인 위 수용자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 금치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 그래서 금치물품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럼 반송한 거 침해하지 않는다. 3번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된 검사 보관하고 있는 서류 원래 별건 수사 별건 전부 다 위헌이었죠. 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청구인이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자 일단은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한 거 이거 침해인 거 아시죠? 여기까지는 무난했어요. 하지만 4번은 다 아시죠? 최근 판례이기도 하지만 난민 신청에 따라 거부받은 분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도 모르고 우리나라 법제도 모르니까 이분들 어찌됐든 자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으로서 난민 신청 거부받은 사람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자 일정 장소에 그랬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대상자로서 지금은 확대돼서 적용한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장된다. 4번이 이건 너무나 유명한 판례라 대부분 다 마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6번 볼게요. 알 권리. 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알 권리에는 자, 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 그 중에 청구권적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자, 1번 신문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 관련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거 공개하면 이거 침해했다라고 했던 판례 생각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은 아동학동 관련해서 인적사항을 신문에 출판, 실거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자 못하게 하죠. 침해니까.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면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법은 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개월. 제가 그랬잖아. 아유, 그때 예전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아서 위헌 받아서 또 성적 공개했는데 6개월 짧았다, 위헌. 이거 3개월 또 너무 짧다, 위헌. 알 권리 침해한다, 맞지? 3번. 자, 인터넷 등의 전제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사건 판결서에 한정하고 있는 거. 자, 군사보호법상 이거는 반하지 않. 이거는 자, 일단 군사보호법상 자, 이건 너무 반한다. 왜냐면 아니 뭐 판결서 침해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냐면 판결서 한정해서 하는데 군사법원은 판결이에요. 일반 판결도 아니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당연하죠.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도. 이건 소급 적용은요. 선생님 소급 적용 이건 침해하는 거 아닌데 해도 되지 않아요? 소급 적용할 수 있다죠. 수익적인 건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한다 해서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죠. 안 한다 해서 반하지 않아요. 수익적인 건 소급할 수 있다니까. 요거 또 나왔네. 아까 3개월, 6개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6개월 너무 짧다. 침해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거의 뭐 같이 외우는 거고 3번이 틀린 지문. 자, 37번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조처를 찾는 것. 뭐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 21조 단체적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유, 1번 많이 나왔죠. 우리 지역 농협 이사장 또는 농협장 선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원들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리 나와서 날 절 찍어주세요 이런 거 선거운동 그렇게 하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원들만 찾아다니면서 인터넷상으로 이메일 또는 자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용한 지지, 호소, 선거운동법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1번.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침해한 경우로서는 1번이 침해한다. 맞아요. 만약에 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면 처벌하는 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2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그다음에 3번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규정한 거. 제가 대한의사협회, 대한회계사협회 가입해야만 자격증이 돼서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익법인이라고 그래요. 자,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대한민국 월남 천전 전후에 둘 다 고엽제에 관한 피해를 당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만 가입하면 다른 한쪽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 침해 아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거 침해 아니다. 침해하는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38번 볼게요. 형벌 소급하면 안 돼요. 소급입법 금지 같은 말이죠. 아니 1번 지문은요. 내용을 몰라도요. 자 보세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행이니까 종전의 법대로 구법대로 이거 소급입법인가요? 아니 그 법 당시에 그 법, 신법 당시에 신법 이건 소급입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입법 문제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소급 불소급 하세요라는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은근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거 뭘 묻는지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2번. 자,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 시기. 자, 공세 제기의 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이후면 노역장 유치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이건 일반적으로. 자, 어떻게 됐든 시행 이후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 아니 소재기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불소급 원칙 기준에 반한다. 여러분 소급입법을 하지 말라는 건 구금 조치가 따르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도 형사 처벌에 관한 확정, 노역장 유치도 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적용되니까 소급입법 하면 안 되죠. 하지만 DNA, 뭐랬어? 음주 측정, 혈액 측정, DNA, 지문 채취 이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제적 구금도 따르지 않는 거고 따라서 이것들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잖아요.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 이용,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는 보안 처분, 그것도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라고 하죠. 소위법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4번 아동 청소년 성범,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 제한하는 제도는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형벌에 해당하지도 않고 소위법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아유,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 은근히 어려웠어요. 39번 볼게요. 척포절차 영장주의. 자, 12조 문제죠.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의 정비 예정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면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서
아니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랬지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강제 퇴거명령 받은 사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 상한, 최근 판례 제가 23년 3월 판례 이거 꼭 나온다. 근데 정답과 관련 없이 나왔죠. 그래서 상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건 침해다. 이거는 23년 3월 달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 많이 나왔다니까요. 자, 3번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지방법원이나 지방지원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거 반하지 않죠. 왜? 18조도 통신비밀의 자유도 영장주의 적용한다고 했어요. 자, 3번 서울 용산경찰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대 요양급여 내용, 요양기관 이거 사생활 아주 중요한 내면의 사생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조예요. 사실조에. 왜 성명, 왜 주소, 전화번호 요거 있었잖아. 그래서 사실조인데 또 임의수사야. 임의수사고 사실조이면 이건 영장주의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죠. 영장주의 적용된다가 아니라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임의수사 적용 안 된다. 이것도 최근 판례였어요.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통신비밀 자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이거 어찌됐든 여러분 입장에서 뭐 마지막 문제인데 대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바로 그냥 1번 딱 보고 찾으신 분은 막 진짜 기뻤을 거야. 볼게요. 1번 전기통신 영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 이거 대포 통장 받으려고 본인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가입자 방지 시스템을 통해 이용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건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바로 틀렸지. 이건 최근 판례니까 이거 보는 순간 딱 맞힌 분들은 아마 그냥 마음이 쭉 내려갔을 거야. 아마 기분이 팍. 읽으시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그다음에 바로 1번이었어요. 2번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자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업법에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치 추적 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면 사후에 통지 불복 절차 마련해야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주 유명한 판례. 그래서 사후 절차 없이 이렇게 하면 침해한다. 특정도 안 되고. 자, 3번 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대상 중에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 해싱 감청. 이거 위하고 아래하고 거의 비슷하죠. 집행 당일이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 권한 남용 통지에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조치가 제도했죠. 사후 통지나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침해다.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맞죠? 자, 마지막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 녹음하면 안 되죠. 증거인멸 형사 법령 저촉행위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익은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 자, 일단은 미결 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어떤 거요? 변호인 아닌 자예요. 변호인 자와 조심하세요. 변호인 아닌 자는 녹음해도 반하지 않는다. 변호인 자와 하면 녹음하면 바로 절대적 기본권 침해다. 아주 유명한 판례. 이건 일반론으로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올해 문제는 아무래도 정년도 문제보다 어려웠고요. 또 배치상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에 와서 쉬운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시험 문제였어요. 여하간 시험 보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모든 것을 놓고 오늘 하루는 푹 쉬길 바랄게요. 자, 시험 문제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자, 합격하신 분들, 불합격하신 분들 나중에 뒤에 물으시고 오늘 문제는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쉽지 않았다고 소식을 받은 바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커트라인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 해설 정인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